사실 요즘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 어느 곳을 가던 위험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인들보다도 외국인들이 더 극찬하며 한국의 치안 상태를 칭찬해 주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트위터를 통해 화제가 된 세계 랭킹 순위표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의 순위를 매긴 것인데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세계 순위 1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죠. 한국 문화를 경험해본 외국인들이라면 모두 느끼겠지만 한국은 여러 방면에서 놀라운 치안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의 치안은 정말 좋은 편이죠. 반면 일본은 과거 우리 한국보다 더 좋은 치안 상태를 자랑하며 해외 관광객 또한 많이 유치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일본에서 큰 문제로 부상한 일본 내 범죄들이 증가하며 현재는 한국의 치안 상태와는 많은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최근에는 경제적으로 구리 가격이 폭등하면서 일본 각지에서는 구리가 섞인 수도꼭지 도난 사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본이 이해할 수 없다며 지적한 한국인들의 특이한 행동과 이와 반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본의 엽기 범죄들의 현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일본시가 현에 위치하는 문화재 보관시설입니다. 유적에서 출토된 귀중한 문화재들이 보관돼 있는 이곳은 지난 5월 어처구니 없는 도난 사건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상식적으로 그곳에서 사라질 만한 것은 문화재라고 먼저 생각이 들겠지만 실상 사라진 것은 문화재가 아닌 세면대에 부착돼 있던 수도꼭지 24개였습니다. 시가현 문화재 보호과 관계자도 문화재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수도꼭지를 도난당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라며 놀라였는데요. 수도꼭지는 구리와 아연 합금으로 만들어져 흔히 화장실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리는 전기가 잘 통해 에어컨, TV, 컴퓨터 등 각종 전자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로 쓰이죠. 하지만 최근 세계적인 구리 수요 증가로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구리가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변화로 전자기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침체됐던 세계 경제시장 또한 한몫을 했습니다. 예전부터 주민회관의 방충망을 가져가질 않나, 미끄럼틀을 통째로 훔쳐가질 않나. 정말 상식 밖의 행동을 자주 보여주는데요. 그러면서도 일본은 최근 한국인들이 옥상이나 베란다에서 하는 행동을 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최근에야 건조기를 많이 사용해서 빨래를 널 일이 없다지만 예전에는 주택가도 많아 한국인들이 옥상이나 베란다에 빨래를 말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속옷 도둑이 많아 빨랫감을 함부로 보이는 곳에 널어놓는 한국인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일본에서는 여성 속옷을 730여 장을 훔친 남성이 체포되는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본인들의 성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죠. 경찰 관계자의 증언으로는 근래 들어 이 정도로 많은 속옷을 압수한 사례는 없다고 혀를 내둘렀는데요. 압수한 730여 장의 속옷을 가지런히 정렬해 찍은 사진을 보니 사건의 심각성이 마음에 더 와닿았습니다. 이를 본 해외 네티즌들은 진정한 변태가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이런 여성 속옷 도둑이 일상적으로 있는 건가? 경찰이 이렇게까지 나란히 정렬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맙소사, 웃음이 멈추지 않는다 등의 다소 황당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지난 3월에는 사가현에서 여아 속옷과 교복 424점을 훔친 혐의로 30세 남성이 체포됐으며 2019년 오이타현에서는 40세 회사원 남성이 코인 빨래방에서 여성 팬티를 훔쳐 자택에 1,100여 점을 보관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치안도 치안이지만 일본의 국민성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본인은 왜 여자 팬티에 이토록 집착을 하는 것일까요? 참고로 2017년 일본 경찰에 신고된 속옷 절도 사건은 10,000건이 넘고 약 4,000건이 넘는 사건을 해결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시타게 도로보우라고 칭하는데요. 이는 은밀한 도둑질을 의미합니다. 일본 남성들은 팬티 패티시가 있기 때문에 팬티 냄새를 맡고 싶기 위해 팬티를 훔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보통 남성들은 팬티를 훔쳐 입거나 단순히 수집하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팬티 패티시가 너무 흔해서 팬티 자판기까지 존재하죠. 일본은 참으로 변태적인 발상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팬티 절도가 남성에 의해서만 발생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일본 여성도 팬티와 빨랫줄 부품을 종종 훔친다고 하는데요.
여성도 개인용으로 팬티를 훔칠 수 있는데 경찰은 보통 브래지어로 두 벌을 훔치면 여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차라리 시계나 고가품을 훔쳐가는 나라들 상황이 훨씬 더 정상적인 것 같고 남의 속옷을 훔치는 게 흔한 일본은 저속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데요. 일본 절도는 일반적으로 야외 빨랫줄에서 발생하지만 아파트 창을 열어두면 높은 곳의 발코니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공공 세탁소에서 물건을 훔치기도 하지만 남성이 거리에서 여성에게 다가가 속옷을 벗으라고 요구하는 극단적인 사례 또한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팬티 도둑은 코인 세탁실 자체보다 집과 아파트에서 훔치는 것을 더 좋아하기에 거의 한 집 건너 한 집 꼴로 팬티 도둑이 살고 있을 확률이 높아 조심하라는 조언까지 떠돌 정도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나라는 치안이 좋다고 착각한 일본인들이 문을 잠그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건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심지어 온천을 이용하는 여성은 팬티를 바구니에 넣을 때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해 주는데요. 남자들이 여자 탈의실에 침입해 팬티를 훔치거나 심지어 다른 여자를 고용해 팬티를 대신 가져와 달라는 심부름도 시켜도난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이런 범죄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 요즘은 경찰들이 속옷도난 사건 신고가 들어오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생겨난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일본 경찰들은 최근 속옷 도둑을 넘어선 엽기적 범행을 저지른 도둑을 잡기 바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 여성이 신던 구두를 훔친 뒤 새 구두로 바꿔치기한 30대 일본 남성입니다. 처음 혐의를 딱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절도인가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한 일본 기자가 그에게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물었더니 그는 여자 구두 냄새를 맡고 싶었다라고 경악스러운 진술을 했습니다. 실제 일본 아이치현 나가쿠테시에 사는 20대 여성은 자신의 낡은 구두가 퇴근할 때 보니 완전히 새로운 구두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여성은 완전히 망가진 5,000엔짜리 구두가 퇴근 때 보니 새 구두가 되어 있었다. 너무 이상하다라면서 구두가 매우 낡아 신고 걸을 때마다 휘청거렸었다. 그런데 퇴근할 때 갈아 신은 구두는 느낌이 전혀 달랐다라고 당시 공포스러웠던 상황을 전하였는데요. 엽기적 범행 동기와 치밀한 수법으로 미루어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측한 경찰은 용의자 집을 압수수색해 서로 다른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구두 20켤레를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여자 구두는 로퍼, 플랫, 펌프스 등으로 종류도 각양각색이었는데요. 용의자는 긴 신문 끝에 모두 같은 동기와 수법으로 훔쳤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여성이 벗어둔 낡은 구두를 훔친 뒤 브랜드, 스타일, 색상, 크기까지 똑같은 새 구두를 구해 바꿔놓았다고 하는데 세세한 디테일에 소름이 돋는데요. 다분히 일본의 변태적인 성향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일본 하면 엽기 문화가 가장 떠오르는 이유도 다 이런 사건들을 접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일본인들은 아직도 가장 살기 좋은 나라 하면 일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다니는 게 어이가 없어 보이죠. 한편 일본도 한국만큼이나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지면서 앞서 접했던 일본의 엽기 도난 사건보다 최근 더 큰 화두가 되고 있는 범죄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베트남 범죄인데요. 이 때문에 일본의 치안 상태는 더욱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 신분으로 들어온 베트남 범죄 조직들은 일본 내 범죄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돈 되는 거면 뭐든 다 훔치고 이를 베트남으로 보내어 팔고 위조 지폐도 만들며 심지어 마약까지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자 일본 내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가는데요. 최근엔 베트남 범죄 조직이 일본 야쿠자들을 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를 받을 때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노동자 대우 보장, 은행 업무, 교육 등을 국가에서 지원해서 서비스해주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일본은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브로커가 돈을 받고 데려오는 구조기 때문에 브로커 비용 문제나 노동자 대우 같은 게 많이 열약할 수밖에 없죠. 일본 입장에선 외국인을 처음부터 저임금으로 부려먹는 게 국가적으로 이익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체계를 만들지 않았는데요. 치안뿐만 아니라 이런 제도적 문제에서도 한국보다 훨씬 떨어지는 낮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게 일본의 현실이죠. 그리고 일본은 지금이라도 일본의 치안이 전 세계 최고라는 거짓된 망상에서 그만 깨어나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한국은 일본의 비교 대상이라 볼 수 없으며
한국은 현재 일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최고의 치안 상태와 문화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